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흥미로운 기업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MSC, 코드 번호 009780인데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 회사가 지금 되게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그런 안정성, 이걸 바탕으로 정말 대담한 미래 투자를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MSC, 과연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을까? 안정적인 현재와 또 야심찬 미래 사이에서요. 최신 주가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그 배경에 있는 뉴스들, 또 탄탄하다는 재무 상태, 시장 내 위치, 그리고 절대 놓쳐선 안 될 위험 요인까지 투자자 관점에서 속속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MSC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야겠죠. 1974년에 설립됐으니까 벌써 반세기를 향해 가는 꽤 오래된 기업이네요. 네, 맞아요. 역사가 깊다는 건 그만큼 또 안정적인 기반이 있다는 뜻이겠죠? MSC는 기본적으로 식품하고 식품 첨가물 분야, 이쪽의 신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에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력 사업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식품 첨가물이에요. 혹시 카라기나느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젤리나 푸딩 만들 때 쓰는 해조류 추출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천연 색소, 또 맛을 내는 시즈닝까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요. 이게 식품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화장품 같은 생활용품에도 쓰이고요. 둘째는 직접 식품을 만드는 사업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스나 음료, 젤리는 물론이고 요즘 정말 핫하잖아요. 건강기능식품, 그 완제품도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좀 의외일 수 있는데 기타 사업으로 반도체나 PCB, 그러니까 그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록색 회로기판 있죠. 거기에 쓰이는 친환경 화학 제품도 자체 기술로 개발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곳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역시 조미식품이 한 44% 정도, 수산 연제품이 한 38% 정도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이 식용색소 한 10%, 음료 5%이 정도 순서예요. 와, 식품 첨가물 회사인 줄 알았는데 반도체용 화학 제품까지 만든다니 사업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넓네요. 이런 안정적인 사업 구조가 있으니까 재무 상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최근 실적은 좀 어떤가요? 이게 또 투자 판단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요. 네, 2024년 예상 실적을 보니까요. 매출은 1,898억 원, 전년이 1,890억 원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0.4% 증가.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에 띄는 건 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275억 원으로 전년 237억 원보다 무려 16%나 늘었고요. 순이익도 218억 원으로 17.8% 증가했습니다. 와, 겉으로 보이는 덩치,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그대로인데 속이 훨씬 알차졌다는 거네요. 수익성 개선이 확실히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최근 2025년 2분기 실적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를 싹 뜯어보면 왜 이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부채 비율. 이걸 볼까요? 2024년 예상치 기준으로 53.03%입니다. 보통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50% 수준이니까 재무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총자산이 한 2,600억 원 정도인데 빚은 900억 원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니까요. 더 놀라운 건 유보율인데요. 무려 1,826.98%에 달합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 같은 걸로 안 쓰고 회사 내부에 이렇게 쌓아둔 돈의 비율이거든요. 이 정도면 현금 곳간이 아주 두둑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바로 뒤에 나올 그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위기 상황에도 훨씬 잘 버틸 수 있고요. 물론 한 자료에서는 2023년에 매출이 약간 줄었다. 마이너스 7.46%라는 분석도 있긴 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고요. 무엇보다 이 탄탄한 재무 안정성, 그리고 최근의 수익성 개선 추세, 이거는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탄탄한 재무 기반 위에서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단순히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야말로 통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공시를 통해서 무려 1,457억 원을 들여서 경남 양산에 제3공장을 새로 짓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457억 원. 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 자본, 그러니까 회사 순자산의 88.43%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의 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결정이죠. 이 투자의 의미를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해요.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2028년 9월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이상 진행될 이 장기 프로젝트는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기존 주력 제품, 특히 식품 첨가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 확고히 다지겠다는 거고요. 둘째,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본격적으로 키우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뭐 건강, 웰빙 트렌드가 얼마나 뜨거운지 생각해보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안정적인 기존 사업, 그러니까 캣시카우에서 나오는 현금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엔진을 새로 장착하려는 거죠. 와, 자기 자본의 90% 가까이를 투자한다니 정말 대단한 결단이네요. 그만큼 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일까요? 그럼 이 회사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경쟁력은 충분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국내 식품 첨가물 시장에서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천연 원료 기반 제품들의 강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수출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북미하고 유럽 시장으로의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0%를 넘는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국내용 기업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죠. 네, 맞아요. MSC의 경쟁력은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제품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입니다. 식품뿐 아니라 제약, 화장품까지 커버하니까 특정 산업의 부침에 좀 덜 흔들릴 수 있죠. 둘째는 꾸준한 R&D 투자입니다. 이걸 통해서 고품질의 천연 원료 기반 제품을 계속 내놓고 있고요. 셋째는 방금 이야기 나눈 대규모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이죠. 이게 완료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원가 경쟁력도 높아질 거고 또 늘어나는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넷째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춘 움직임입니다. 건강 웰빙 트렌드에 맞는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 점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사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롯데, 농심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국내 대기업들이 주요 고객사예요. 이런 안정적인 거래처는 실적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죠.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주가와 관련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최근 데이터 2025년 8월 29일 종가가 11,290원이네요. 52주 최고가가 11,770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연중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적인 차트 흐름을 보면요. 2025년 초부터 주가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특히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그 1,457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발표, 이게 8월 28일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고점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이게 시장이 이 투자를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중장기 이동 평균선들도 정배열 상태, 그러니까 단기선부터 장기선까지 차례로 위에서부터 배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때 가치평가 지표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현재 주가가 적정한지 또 투자 매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먼저 PER, 주가 수입 비율이죠. 이게 8.32배입니다. PER은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인데 낮을수록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동종 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까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1.07배입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이로 1배면 현재 주가가 회사의 장부상 순자산 가치와 같다는 의미예요. 1.07배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주가가 크게 비싸지는 않다, 비교적 적정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을 보여주는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13.61%로 꽤 높은 편입니다.
ROE는 회사가 주주의 돈, 즉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3.61%면 자기 자본 100억 원으로 연간 13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는 뜻이니까 수익 창출 능력이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배당을 해왔다는 점도 긍정적이에요. 배당 수익률이 한 1.07% 정도 되네요. 마지막으로 주주 구성을 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요. 최대 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치면 73.22%나 됩니다. 이건 경영권이 아주 안정적이라는 장점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 즉 유통 물량이 전체의 한 27%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유통 물량이 적으면 작은 거래량 변화에도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은 3.2% 정도로 아직은 좀 낮은 수준이네요. 그렇군요. 저평가 매력, 낮은 PER, 괜찮은 수익성, 높은 ROE, 안정적인 경영권. 하지만 유통 물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투자 매력과 위험 요인이 동시에 보이네요. 최근 9월 2일 주가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뉴스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시 그 대규모 투자 발표라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로서는 지난 8월 28일에 발표된 1,457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 설립 계획, 이게 시장의 모든 관심을 그냥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발표 이후에 주가가 52주 신고가 근처까지 단숨에 올라섰으니까요. 지금은 아마 이 소식을 듣고 단기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도 물량하고 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새로 들어오는 매수세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MSC를 보는 시각도 좀 흥미롭게 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는 안정적인 실적 기반의 음식료품 테마주나 아니면 낮은 PER, PBR 때문에 가치주 또는 저평가주 이렇게 분류되는 경향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 자본의 거의 90%에 육박하는 과감한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장주로서의 매력까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가치와 미래 성장성을 동시에 갖춘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열린 거죠. 물론 그 외에도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에서 식품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건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품질 관리 능력이 뛰어난 MSC 같은 기업에게는 오히려 경쟁사 대비 우위를 점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펴는 건 당연히 신사업 성장에 긍정적인 바람이고요. 반대로 리스크 요인도 명확합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 이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또 환율 변동도 중요해요. 수출 비중이 60%가 넘으니까 원화 가치가 너무 빠르게 오르면, 즉 원화 강세가 되면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실적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심화, 특히 가격을 앞세운 중국 저가 제품과의 경쟁, 이건 계속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투자까지.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투자 관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파지티브한 투자 의견이 우세한 것 같아요. 탄탄한 재무 구조와 꾸준한 실적을 내는 가치주로서의 매력,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명확한 성장 스토리까지 갖추게 된 성장주로서의 잠재력, 이걸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장기 투자 관점입니다. 2028년 신공장이 완공되고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기 시작할 때까지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이른바 매수 후 보유 전략이죠. 다른 하나는 가치 투자 관점인데요. 현재 주가가 여전히 기업의 내재 가치나 이익 창출 능력, 아까 말한 낮은 PER, PBR 같은 거에 비해서 싸다고 판단될 때 접근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주가가 연중 최고점 부근이니까 급하게 따라 사기보다는 좀 조절을 받을 때, 예를 들어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 구간, 이 정도에서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합니다. 목표 주가로는 1차적으로 12,000원을 제시하고 신공장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실적 개선이 눈에 보이면 중장기적으로는 15,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반대로 주가가 8,8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으니 손절매 또는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고요. 장밋빛 전망이 많지만 투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 요인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결정하시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할 부분이에요. 첫째,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 원료 가격이 급등하면 이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환율 리스크. 아까 말했듯 수출 비중이 높아서 원화 강세는 부담입니다. 셋째, 경쟁 심화. 특히 중국 같은 해외 저가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우위를 지켜나갈지가 관건이고요. 마지막으로 낮은 유통 물량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 이건 소형주의 숙명과도 같은데요. 예상치 못한 급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본인의 투자 목표나 위험 감수 수준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는 MSC에는 기업에 대해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반세기 가까운 역사를 가진 안정적인 기업이 자기 자본의 90%에 육박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과 K푸드, 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우호적인 시장 환경은 분명 긍정적이죠. 하지만 원자재, 환율, 경쟁, 그리고 높은 주가 변동성이라는 현실적인 위험 요인들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위험까지 균형 있게 잘 살펴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MSC의 1,457억 원 투자. 이건 분명 엄청난 기회이지만 동시에 그 계획을 성공적으로 현실로 만들 실행력, 액셔닝이 앞으로 3년간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단순히 발표되는 분기별 실적 숫자 너머에서 이 거대한 투자가 정말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어떤 과정상의 핵심 이정표, 마일스톤들을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시겠어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결국 투자의 성패는 숫자가 아닌 그 숫자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실행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